자, 130쪽 36장 사람의 유전 연구. 거기 있는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멘델의 우열의 원리, 독립의 법, 다시 분리의 법칙, 그리고 독립의 법칙을 공부했는데, 멘델이와 같이 유전 법칙을 발견할 때 완두를 실험 재료로 썼죠. 그럼 그 완두가 실험 재료로 왜 적합한가? 다시 말하면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할 조건들을 먼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전 실험 재료가 되려면 구하기 쉬워야 된다. 어떤 식물을 대상으로 유전 법칙을 유전을 연구하려고 하는데, 유전 실험하려고 하는데, 뭐 독도에만 산다. 그러면 실험하는 내내 독도에가 살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구하기 쉬워야 된다. 재배하기도 쉬워야 된다. 쉽게 병 걸려서 죽고 하면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자, 그리고 한 세대가 짧아야 된다.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한 세대는 대개 30년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 태어나서 다시 자식을 낳을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 한 세대가 길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을 대상으로 유전 연구하는데, 유전 실험하는데 한 세대가 10년이다. 그럼 사람이 살면서 그 식물 몇 세대 연구하지 못하고 지가 먼저 죽겠죠. 한 세대가 짧아야 된다. 자, 그리고 대리병질이 뚜렷해야 된다. 물론 자손수 많아야 되고요. 자손수 많아야 된다. 그래야 통계 처리하기 적합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리병질이 뚜렷해야 된다. 완두콩의 모양과 색깔을 우리는 대리병질이라고 다시 완두콩의 모양,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을 대리병질이라고 했죠. 완두콩의 색깔, 황색인 것과 녹색인 것을 대리병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대리병질이 뚜렷하다는 얘기는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되게 한 쌍. 예를 들어서 완두콩의 모양을 결정하는 유전자, 우리는 라지알과 스몰알 따졌었는데, 이 두 가지 유전자인데, 이 유전자인데, A부터 Z까지, Z까지 26쌍이 있다. 그런데 모양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다. 그럼 어떤 조합에 의해서 둥근 것이 나오고 어떤 조합에 의해서 주름진 것이 나오는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겠다. 대리병질이 뚜렷해야, 되게 한 쌍이어야 그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가 쉽다. 그리고 임의 교배가 가능해야 된다. 예를 들어 길 가는 두 남녀에게 아무나 붙잡고 나 유전 실험해야 되니까 애 하나 놔줘라. 고소당하죠. 임의로 교배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가 교배가 가능해야 됩니다. 자가 교배라는 것은 유전자의 같은 것끼리 또는 그 같은 어버이를 둔 자손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자가교배라고 합니다. 완두콩의 모양과 관련해서 그럼 여기 전부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교배할 때 이것을 자가교배라고 하죠. 식물은 아까 완두는 이런 것이 다 가능하다. 자, 그런데 사람 구하기 쉽나요? 세계 인구가 약 70억 정도 되는데 구하기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인구는 많지만 유전 실험해야 되니까 응해달라 어렵죠. 재배도 어렵죠. 재배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양육하기가 매우 어렵죠. 되게 20년 이상 걸리죠. 한 세대가 길죠. 보통 한 30년. 자손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손수는 한 번에 낳는 자손수 되게 적다. 대리병질이 뚜렷한 것도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 예를 들어 귓불, 저처럼 딱 붙어있는 부착형도 있고 이거 덜렁덜렁 떨어지는 불리형, 우성 있지만 뚜렷한 것도 있지만 키나 피부 색깔, 지능지수 등등 뚜렷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 임의교배 불가능하다, 자가교배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130쪽에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이유, 아까 칠판에 설명한 것 순서는 조금 다르지만 한 세대가 길다. 자손수가 적다. 임의교배 불가능하고 형질이 복잡하다는 말은 대리병질이 뚜렷하지 않다. 어떤 한 형질에 대해서 여러 유전자가 관여한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분석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연구하느냐? 가계도를 조사한다.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을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집단조사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이 유전자 발현 빈도, 이것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그냥 이렇게 조사한다. 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쌍둥이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칠판 볼게요. 일란성 쌍둥이는 말 그대로 수정란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수정란 한 개. 그러니까 난자 하나에 정자 하나가 들어간다. 그래서 수정란 하나 형성이 되고, 이 녀석이 이제 발생 과정을 거치는데, 발생 과정은 어린 개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체세포 분열이라고 했어? 감수 분열이라고 했어? 체세포 분열. 그럼 이제 2세포기가 되었을 때, 점 찍은 건 핵이고요. 2세포기가 되었을 때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요 각 세포에 있는 유전자는 둘이 동일하죠. 그런데 이 녀석이 갈라져서 각각 발생 과정을 거치죠. 물론 이게 2세포기일 때 갈라질 수도 있고 조금 나중에 갈라질 수도 있고 어쨌건 갈라져 둘 떨어져. 그래서 각각 발생 과정을 거쳐. 그런데 유전자는 똑같죠. 유전자가 똑같아. 성별도 똑같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어차피 환경의 영향을 받을 테니까, 그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것은 두 쌍둥이의 표현형이 똑같겠죠. 미맹이면 미맹, 생맹이면 생맹. 됐죠? 일란성 쌍생아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정란이 2개 만들어진다. 사람의 경우에 28일을 주기로 해서 좌우 난수에서 번갈아가면서 배란이 일어나는데 동시에 2개의 난자가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같은 엄마가 만든 난자지만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죠. 우리 교차 고려하지 않아도 2의 n승만큼 다양한, 그 사람의 경우 2의 23승만큼 다양한 종류의 난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정자도 마찬가지다. 같은 아빠가 만들어낸 거지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각각 수정이 되어서 수정란이 2개 만들어졌고, 그럼 그 2개의 수정란의 유전자 조성이 다를 수 있죠. 물론 어떤 형질에 대해서는 같을 수도 있고 또 어떤 형질에 대해서는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각각 발생 과정을 거친다. 그래서 이렇게 일란성 쌍생아 만들어졌을 때 둘의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성별이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일란성입니다. 근데 성별이 같다 그러면 일란성일 수도 있고 일란성일 수도 있고, 이 두 형질이 어떤 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겠죠? 자, 일란성 쌍생아는 태반이 몇 개 만들어져요? 태반 몇 개 만들어져? 아직 쌍둥이를 안 낳았구나. 그래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을 텐데, 일란성 쌍생아는 태반 몇 개 만들어져요? 2개. 몰라? 일란성 쌍생아는 태반 몇 개 만들어져요? 1개 또는 2개. 1개 또는 2개. 이것이 일찍 갈라지면 2개, 나중에 갈라지면 1개. 그렇습니다. 이게 갈라지는데 안 갈라지고 일부 붙어 있으면 그게 뭐야? 샴쌍생아. 자, 그래서 쌍생아를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일란성 쌍생아가 있다. 일란성 쌍생아가 있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우유도 제대로 못 먹고 자랐다. 안타깝게 한 명은 유럽으로 입양이 되었다. 한 명은 우리 남고, 1살 때 헤어져서 20살 때 만나서 키를 재봤더니 우리나라에 사는 녀석은 여전히 잘 못 살아서, 그런데 키가 크다, 부럽다. 유럽에 사는 입양된 녀석은 잘 먹고 잘 살았다. 키 181.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환경 영향을 많이 받은 거야?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인텔리전트 쿼션트, 소위 지능지수를 측정했다. 우리나라에 있는 녀석은 믿을 게 없다. 자기 자신밖에 없다. 열심히 노력하자. 열심히 공부했어. 재수없어. 180. 천재인데? 유럽으로 입양된 녀석은 자기 부모가 부자니까 그것만 보고서 열심히 안 했어. 140. 더 재수없다. 굉장히 높은 거야, 이 정도도. 한참 쳐다봐야 돼요. 자, 잘 생각하세요. 그럼 이 지능지수라는 것은 유전자 영향을 받아, 환경 영향을 받아? 여러분이 환경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 차이가 환경 차이다.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입양된 녀석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죠. 왜? 유전자 영향. 그러니까 지능지수는 유전자 영향도 받고 환경 영향도 받는다. 그런데 이 차이는 환경의 차이, 노력의 차이, 환경의 차이겠지, 그게. 그래서 이처럼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지 쌍생아를 연구함으로써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핵형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핵형 분석. 우리 교재에는 핵형 분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염색체의 수와 크기 및 모양을 직접 조사한다. 이게 뭐야? 핵형 분석이지. 염색체의 수뿐만 아니라 크기, 모양 그 개념이 핵형 써져 있네. 그 핵형 분석이라고. 그죠? 자, 그럼 핵형 분석은 언제 해? 이미 앞에서 배웠죠? 체세포 분열 중기 때. 염색체들이 적대면에 쪼르륵 배열했을 때. 됐죠? 그럼 그 핵형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아직 안 배웠지만 자, 가기 전에 이미 앞에서도 얘기했죠? 핵형 분석. 성별을 알 수 있어 없어? X 염색체에 비해서 Y 염색체가 훨씬 작으니까 성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성별을 알기 위해서 핵형 분석하는 거 아니죠. 되게 태아의 이상 유무, 유전병 있는지 없는지 그런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해서 핵형 분석을 하는데 성별 확인하기 위해서 굳이 핵형 분석하지 않아도 되죠. 초음파 검사하면 되니까. 그럼 핵형 분석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곧 배울 텐데 돌연변이는 유전자 돌연변이라는 것과 유전자 돌연변이와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는데 유전자 돌연변이는 염색체 구조나 수, 모양에는 이상이 없어. 그런데 그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의 변화, 염기 서열의 변화, 즉 아데닌, 티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 서열의 변화. 그러나 염색체 구조 수 이상이 없어. 그럼 핵형 분석을 통해서 유전자 돌연변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염색체 돌연변이는 염색체 수나 모양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염색체 수 모양을 조사하는 거니까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 됐죠? 우리 지금 사람의 유전 연구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전자 연구하는 방법. 그래서 최근에는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정상 유전자와 이제 어떤 태아의 그 세포를 끄집어내서 염기 서열을 쭉 밝힌 다음에 정상인 것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유전자가 지정하는 어떤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를 알 수 있죠. 그것이 유전자 분석. 131쪽 개념 확인 문제. 그림은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 과정을 비교한 것인데 자, 왼쪽은 수정란 하나 만들어져서 갈라지니까 일란성 쌍생하고 오른쪽은 수정란 2개 만들어지니까 이란성 쌍둥이죠. 그럼 이때 A와 B가 일란성 쌍둥이인데 혈액형은 일란성 쌍생아 동일하다. 맞죠? 자, 니은 C와 D의 성별이 같을 확률은 이란성 쌍생아 성별이 같을 확률은 50%죠.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50%. 디귿 쌍둥이 사이 유전적 구성의 일치도는 누가 유전적 구성이 더 같냐 이 말이야. 당연히 일란성 쌍생아. 그래서 디귿 맞죠. 답은 4번.